안녕하십니까. 페르마학원 강사 고태진입니다. 오늘은 8강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2차 부등식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업 잘 듣도록 합니다. 자, 먼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뭐냐. 자,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한쪽을 0으로 만들어.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부등호가 생기는 것을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래. 당연히 2차 부등식이니 2차항의 개수는 0이 돼서는 안 되시겠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웠었어요.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0이 되는 이 의미가 뭐냐면 y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라는 함수와 y는 0, 즉 x축을 의미하죠. 얘네들의 교점을 뭐라고 했다? 근 또는 해라고 얘기를 하셨었어. 그지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알파 넣으면 얘는 0이 되고 베타 되면 0이 되니까 얘네들이 해 또는 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자, 이 그래프가 0보다 클 때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구해보라고 한다면 자, 얘는 x축은 뭐예요? 0이에요. x축보다 큰 이쪽의 y값은 무조건 뭘까요? 양수이겠죠. 0보다 큰 부분이에요. x축의 아랫부분의 y값은 항상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되겠죠. 즉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습니다. 즉, 요 y값과 이 y값을 비교했는데 이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쪽 파트죠. 이쪽 파트. 즉, 뭐예요? 알파보다 x가 크고 베타보다 작다면 그것에 대한 y값은 0보다 작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와 베타, 이쪽 바깥쪽에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걸 가해값, 알파와 베타, 요렇게 사이에 있는 걸 사이값,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큽니다 라고 돼 있대. 야, 얘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큽니다. 얘 구하라는 얘기죠. 즉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과 y는 0, 즉 x축과를 비교하는데 즉 얘가 더 큰 부분을 구하래요. 자, 그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3 해서 0보다 큰 부분을 봤더니 얘네 그치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을 때를 계산을 해보래요.
얘도 역시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이런 의미 중에 0보다 작은, 즉 0보다 작은, y값이 0보다 작은 거라는 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파트죠. 요 파트. 즉 마이너스 2에서 x는 3인 사이 값을 의미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여기 이 콜이 붙었대요. 즉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지. 즉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3을 집어넣어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살짝쿵 이퀄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퀄이 붙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살짝쿵 이퀄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아까도 가액값, 사이값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해하기 편하게 보시려면 이래. 자, 지워서 하나 해줄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 아까 했죠? 자, 0보다 작아? 얘가 0 이상이야? 얘가 0 이하야? 이렇게 할 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 0보다 클 때는 가액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살짝 얘는 가액값이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는 0보다 작네. 사이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x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 이렇게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3 이렇게 된다고. 그죠? 가액값, 사이값. 얘도 가액값이네? 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 해서 이퀄 붙이면 되겠죠? 얘도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이값이네. 마이너스 2에서 x는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다고. 단 얘네들의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일 때 이렇게 쓰면 돼.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얘네들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6이 뭐 0보다 작답니다. 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6이 0보다 크대. 최고창이 음수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거든. 얘도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면 이 네 가지 경우에 다 걸리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그래서 얘 값이나 얘랑 값이 같고, 자, 얘도 이 값은 이렇게 되니 이 값하고 값이 같겠네요. 자,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쉽게 보는 가의 사이값은 최고창의 개수가 뭐일 때? 양수일 때만 요 가의 사이 뭐 이런 정리가 돼. 많은 책에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x가 큰 값보다 크고 작은 값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좀 애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요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써먹을 때는 되게 효과를 많이 발휘하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넘겨서 봤습니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었던 내용을 그냥 요약 정리해 놓은 거야. 그지? 한번 읽어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가 0보다 크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0보다 클 때와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창의 개수가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을 보면 그냥 그래프 분석해보면 다 한다고요. 자, 0보다 큰 부분 두 가지 따져볼까요? 얘를 1번의 그림이라고 하고 2번의 그림일 때의 해를 구하면 얘는 1번 0보다 클 때 얘를 알파, 베타, 얘를 알파, 베타. 다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의 그림은 그냥 따져봤더니 0보다 큽니다. 가액값이에요.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커요. 그죠? 자, 이 그림 역시도 봤더니 물론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 그래도 한번 그래프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부분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0보다 작은 그래프 1번의 그래프 분석해보니까 1번은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이 그래프에서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래프 분석이 되시겠네요. 자, 그래프도 분석해 낼 수 있고 그냥 아까 가액값, 사이값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퀄 붙었을 때는 뭐 한다? 그거에 해당되는 거에 이퀄 붙이면 된다는 간단한 얘기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볼 텐데, 자,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됐어. 얘 2차 방정식이죠. 야, 판별식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을 갖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배웠어.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만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뭐 0일 때 얘의 그림을 봅니다. 얘는 서로 다른 칠근을 가져. x-4에 x 플러스 3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얘의 그래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ax제곱 플러스 bx가 0보다 커. 얘가 0보다 큰 경우, 0 이상인 경우 다 한번 따져보재.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4야. 그지? 0보다 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4가 되겠죠. 얘가 또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4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4가 될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즉 얘네들은 무슨 값? 가액값 해서 가액 쓰고 얘도 가액값에 해당되는 거에 이퀄 쓰고 얘는 뭐 사이값 해서 사이값 쓰시면 되고 얘도 사이값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퀄 붙이는 거. 자, 얘네들은 뭐 그냥 간단한 얘기니까 보시고 얘가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 경우 얘를 하나 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그래프가 있대.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죠.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죠? 얘가 ax제곱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0보다 큰 거는 1이 아닌 모든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이퀄이 붙어 있을 때는 다 0 이상이니까 모든 실수죠. 자,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없고, 자, 0 이하인 경우는 얘 1일 때만 딱 1대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얘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얘 판별식 D는 0보다 작죠? 그러면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얘가 항상 만족하는 0보다 큰 해는 모든 실수.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당연히 모든 실수. 자, 얘 0보다 작은 건 없죠? 자, 0 이하인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을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판별식 D가 0이면 접하게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 이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 다시 한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이렇게 판별식 D는 중.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서 얘는 요거가 나오는 건 다 뭐예요? 그래프 분석이야. 그림 그려놓고 다시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얘네들은 무슨 값? 가해값. 가해값 구하고 가해값, 사이값, 사이값 해서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런 경우는 0보다 큰 경우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알파만 아니면 모두 다 0보다 크니까. 자, 0 이퀄 붙으면 0 이상인 건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건 없다. 얘가 0 이하인 건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딱 0이 되는 게 있지. 그래서 알파. 그죠? 이런 그림은 0보다 큰 건 모든 x값이 다 0보다 크고 0 이상인 건 당연히 다 이상이 모든 실수고 0보다 작은 건 없죠. 자, 그리고 0 이하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음수인 경우는 어차피 음수인 경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귀결되니 결과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봅니다. 다시 x는 알파, x는 베타이고 x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이래. 와, 이런 값은 무슨 값? 가해값이네. 그죠? 이렇게 쓰고 가해값 쓰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대. 자, 얘는 무슨 값이라고? 사이값이네. 사이값.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0보다 작습니다. 써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퀄이 붙어 있으면 이퀄 붙여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고 x가 5보다 더 크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하냐면 뭐 2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쓰기를 어떻게 써? 2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5라고 쓰고 얘가 무슨 값이라고? 가해값. 그러면 0보다 크네. 자, 즉 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시 자, x 쥐어서 x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5보다 크고 10보다 작대. 사이값이네. 그런데 개수가 뭐가 되냐면 이래요. 얘도 2. 그러면 어떻게 해? 2에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0 하고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4, 2.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할 때 가해값, 사이값 이거 알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퀄 붙었다. 그러면 여기다 살짝 이퀄 딱 붙이면 되죠. 여기도 이퀄 붙었다. 그럼 뭐예요? 이퀄을 붙이면 돼.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거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써요? 자, 써볼까요? x가 마이너스 2고 x가 5인데 개수가 마2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마2인데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5가 됐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응? 사이값이 돼야 되잖아. 사이값, 가해값.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습니다를 쓰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얘가 부등호가 바뀌어지면서 얘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한다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해값, 사이값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2차 부등식 판별식 D를 이용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고 0 이상이고 0보다 작고 0 이하입니다. 라고 생각한대. 자, 모든 부등식에서 0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는 잽싸게 이걸 생각해. 2차 부등식이 ax제곱 플러스 bxc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림을 빨리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야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으니 판별식 t가 0보다 작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참고를 먼저 가고 갈게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얘기죠. 이 얘기가 x의 값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똑같은 얘기래. 그렇지. 모든 실수 x나 x에 관계없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2차 부등식 해는 모든 실수이다. 당연한 얘기지요.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만족하면 얘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또 2차 부등식 ax제곱 bx가 0 이하의 해는 없다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게 모든 실수야. 그러면 얘의 반대는 얘지요. 그럼 모든 실수의 반대는 뭐야? 해가 없다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4번은 지금 내가 생각한 이 얘기죠. 얘가 판별식 D에서 얘가 되려면 판별식 D가 항상 0보다 작고 최고차항은 D차항의 개수는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게 모두 같은 의미래.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뭐 대신 이런 식의 의미로 써 있어도 얘네들은 다 같은 의미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모든 실수의 x에 대해 2차 부등식이 얘가 항상 성립한답니다. 얘가 그림을 빨리 그려요. 0보다 큰 것도 되고 이렇게 0에 접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되려면 아래로 볼록이니 2차항의 개수는 0보다 커야겠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으셔야겠죠. 작거나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판별식 D가 0이시니 짬뽕에서 판별식 D가 0 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얘도 빨리 생각해요. 0보다 무조건 모든 실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저렇게 돼야 되네.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 2차항의 개수는 0보다 작을 테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도 빨리 그림을 그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된다는 얘기 2차 방정식.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위로 볼록이니 2차항의 개수는 0보다 작고 판별식 D도 역시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판별식 D가 0인 경우니 얘네들 짬뽕해서 이렇게 판별식 D가 0 이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 부등식이라는 말이 붙었어. 그치?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죠? 그래서 요거를 쭉 요 그림을 살짝 그려서 우리가 요거를 따져본다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잘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 자, 다 줄게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쫙 빼. 그냥 이렇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대. 부등식 얘가 성립한대.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해. 하물며 이런 말도 안 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 자체도 안 쓰고 얘가 항상 성립한대. 이런 경우는 얘가 2차 부등식이 무조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2차 부등식이 무조건 될 필요는 없으니 당연히 이 자체가 이 부등식이란 말이 있을 때 얘가 2차 부등식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그래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성립해야 돼. 그지?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데 얘가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 말고 또 뭐가 생기냐면 A가 0이면 1차 부등식이지. 근데 1차 부등식이야. 근데 1차식은 기울기를 가지면 언젠가는 0보다 크고 언젠가는 0보다 작아. 그지? 그래서 얘 B도 역시 0이어야 돼. 그리고 C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만족하겠지. 응? 그래서 2차 부등식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합한 부분이 답이야. 얘 역시도 얘도 항상 성립한데
얘가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만족하고, 또 얘가 그냥 부등식. 그러면 A는 0, B는 0, C는 0 이상. 얘를 만족하겠지. 얘 역시도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만족하고, 또는 A는 0, B는 0, C는 0보다 작습니다. 얘를 만족시켜야 돼. 얘도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얘도 되겠죠. C는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만족시켜야 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입니다. 내가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선생님이야. 너 2차 부등식이라는 문제 낼래? 아니면 2차 부등식 딱 뺀 부등식이라는 문제를 낼래요? 그냥 2차 부등식 한 두 글자만 싹 지우면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부등식이란 말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 m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2의 x의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있대.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할게요. 2차 부등식 위의 식이 0보다 큰 거, 잠깐만요. 요거 지워야죠. 0이 아니라 0보다 큰 걸로 계산을 할게요. 0보다 큰 거. 얘가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m 플러스 2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 즉 4분의 d가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2가 0보다 작습니다를 만족해야겠지. 그래서 얘가 m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얘 계산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에 2는 4, 4 입하니까 얘 4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m이 2 이렇게 된대.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이 누구예요? 그냥 답이 얘네요. 이런 경우에 답은 얘야. 그런데 여기다 2차 부등식이란 말을 딱 빼고 두 번째 그냥 부등식 위의 식 얘가 항상 성립할 때 구하면 당연히 얘도 만족해야 되고 모두 만족해야 돼요. 최고차항이 m이 마이너스 2일 때 m이 마이너스일 때 얘 0, 0이야. 4가 0보다 크네. 당연히 항상 만족하죠. 그래서 얘의 답은 누구냐면 얘랑 얘의 합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x는 m은 입니다. 그래서 이퀄까지 붙인 게 답이라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이거 다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그림을 분석해.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야, 0 이하야? 자, 그러면 A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가 0 이하이어야 한다. 이거 A가 0보다 작아,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니까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 D는 0 이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아까 다 얘기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뭐냐면 연립 부등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차수가 뭐냐면 2차 식인 거야. 그걸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이루어지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2차 부등식이 더 크죠? 그래서 2차 부등식. 이 2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 역시도 얘도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할까요? 예, for example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어떻게 할까요? 0보다 작습니다. 아까? 그리고 얘는 x 2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얘가 뭐예요? 2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이니까 최고차항이 2차죠? 그래서 얘가 2차 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 해서 0보다 작고, 얘 계산했더니 그래서 x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를 계산해 보면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사이 값이니까 3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공통 부분을 구하는데 항상 수직선을 그려. 항상 수직선을 그리세요. 첫 번째 마이너스 2에서 3 해서 사이 값 이렇게 되겠죠. 뻥 뚫리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렇게 된대. 그래서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게 얘 연립부등식의 해래요. 그래서 얘 연립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는 3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른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2차식과 2차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뭐 0보다 큽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할까요? 20이 0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인수분해 하에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대. 그죠?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4가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의 범위가 얘는 무슨 값? 가의 값이니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고, 얘는 무슨 값이에요? 사이 값.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에서 x가 옵니다. 이렇게 구한다고.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구하려고 하면 항상 수직선에다 그림을 그리세요. 수직선에 그림을 그리면, 자, 따져볼까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고요. 자, 4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요거 볼까요? 마이너스 4에서 5까지는 자, 마이너스 4가 있고 5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쭉 그려보면 공통 부분을 구하세우면 어디다? 여기랑 여기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상 x는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4 초과 x가 5 이하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다 그린 다음에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게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연립부등식이 이런 각부에서 해 공통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 공통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림에서 막 하나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공통 부분이 이렇게 돼. 야, 공통 부분이 없잖아.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꼴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 1번 요거 구하고요. 2번 구해서 얘네들 1과 2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돼. 즉 그냥 쓴다면 이렇게 돼요. 1번이 fx, gx, 2번이 gx, hx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되죠. 얘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자, 뭘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0에 얘가 x야. 그리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야. 자, 얘 풀어볼래요? 얘 1번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0 0 이렇게 되지. 얘 넘어가면 또 얘 풀어보면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네. 뭐예요? 얘랑
똑같죠? 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요 계산한 결과랑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fx, gx 요거는 나누어서 계산해서 공통 부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또는 근의 위치 판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얘를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과연 근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내용인데, 자, 2차 방정식 ax제곱 bx c는 0의 판별식을 d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fx를 누구나 했다고? 요식 ax제곱 bx c라고 할 때 두 식을 알파, 베타로 놨어요. 그리고 상수 pq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대소관계의 조건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근이 도대체 어느 쪽에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판별해 보는데, 자, 그러면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근이 P보다 커. 야,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 그치? 알파, 베타?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두 근이라는 건 중근도 두 근이야. 그치? 그래서 두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판별식. 판별식이 나와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 자, fp를 집어넣으면, 즉 함수값 이렇게 하면 fp가 0보다 커. p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보다 크네. 그죠? 판별식 함수값. 이 두 개 가지고 얘네들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고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이 경우 봐봐. 두 근이 p보다 작은 경우도 판별식 d는 0 이상, fp는 0보다 큰 경우지. 그래서 이 경우 두 근이 p보다 크다고 얘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대칭축이 필요해. 대칭축.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대칭축이 뭐라고? p보다 더 크다면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근의 위치 판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자, 다시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을 구한 거에 뭐냐 하면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두 근이 p보다 큰 조건이 돼요. 자, 공통 부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말이 있을 수도 있지. 여기서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렇다면 중근은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대신 뭘 쓰면 돼? 얘 대신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얘 대신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를 쓰시면 되시겠네요. 그죠? 자, 이제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또 뭐도 그려진다고요? 중근도 두 근 취급이잖아. 같은 근이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p를 집어넣었을 때 뭐보다 커? 0보다 커야 돼. 자, 여기에서도 또 뭘 이용해야 돼요? 대칭축을 이용하셔야 돼요.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p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역시도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그죠?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의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다시 서로 다른 이 붙으면 뭐가 된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 뭐예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 두 근 사이에 p. 그럼 p가 0보다 작다면 최고차항이 양수이시니 얘네들은 x가 커질 때 언젠가는 더 0보다 커져야 되고 이쪽 x가 마이너스 값으로 무한히 가면 언젠가는 0보다 커져야 돼. 그지? 그래서 얘가 fp가 0보다 작다면 항상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두 근을 갖는다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X축과 좌우축에서 만난다. 따라서 D의 위치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네요.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습니다. 그럼 FP가 0보다 작다면 무조건 두 근을 갖는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죠? 또 두 근 사이에 PQ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림으로 싹 그려봤더니 알파와 베타가 P와 Q 사이에 있네. 얘 역시도 중근도 두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판별식 D는 0 이상이야. 그죠? 그리고 함수값을 했더니 FP 집어넣으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FQ 집어넣었더니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리고 대칭축 역시도 뭐보다 커야 돼? P보다 크고 Q보다 작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역시도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의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얘를 만족하는 답이 되시겠네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까지 했습니다. 요것들은 사실 요것들은 여러 가지 기본 사항이야. 근의 위치 판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4가지만 생각을 한 거야.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 기본적인 4가지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 근의 위치까지, 근의 위치 판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서 얘네들의 많은 경우가 있으니 이 4가지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